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4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성남시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남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접종 인원은 1000여 명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6,100만 원의 대상포진 백신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상자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대상자는 일반병 의원에서 15만 물결표 사인 20만 원이 드는 대상포진 백신을 주소지 보건소, 가만 전화기 수정지역번호 031-729-3847, 4078, 중원지역번호 031-729-3928, 3904, 분당지역번호 031-729-3966-7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 대상포진은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모양의 피부 발진과 수포가 몸속 신경 중 하나를 따라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감각 이상, 발열, 근육통, 피로감을 동반한다. 대상포진 백신은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항체가 형성돼 발병률을 절반가량 낮춘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려고 2021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7,009명, 2022년 2,707명, 지난해 684명의 어르신이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GTX-A 성남역 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나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30일 GTX-A 수서 물결표 사인 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26일 성남역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 시장은 26일 오후 4시에 성남역을 방문해 역사 내 주요 이동 동선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해 GTX-A 성남역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승강장과 고객 환승 동선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자 관점에서 주민 편의시설 등 필요한 보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수서 물결표 사인 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위한 시험 운행에 착수해 최근 영업 시운 전까지 완료했다. GTX-A 노선 개통 후에는 동탄역에서 성남역을 거쳐서 수서역까지 20분이면 도달하게 돼 성남 지역에서 서울 및 화성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9주년 및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 바라봄 행사 개최.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안은경, 은 오는 4월 3일부터 26일까지 개관 9주년 및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 바라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앞마당과 지역 내에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 디지털 드로잉 작품 전시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참 좋은 마켓,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참 좋은 사진관, 사례집 출판 기념회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함께 바라봄 행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9번째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바라봄 행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정기회의 열고 2024년 노동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자문.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는 22일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시 노동인권정책 2024에서 2026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2024년도 노동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자문했다.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일명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계, 여성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수원시가 3년마다 수립하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시행계획,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노동인권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쉰개 동별 아동위원 위촉 아동학대 예방. 성남시는 3월 26일 오후 3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쉰개 동 아동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아동위원은 담당 동 지역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시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격리 상담하고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위원들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어린이집 원장, 다함께 돌봄센터장, 복지종사자 등 현재 44명, 6명은 모집 중으로 구성됐다.
앞선 50개 동아동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침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 아동위원들은 이날 첫 정기회의를 열어 올해 성남시 아동위원회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보호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성남시 아동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라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1년 8월 30일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도시다. 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4년 차를 맞아 상위 단계 인증을 추진 중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수원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공원 조성. 수원시 도시공원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며 즐기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변신한다. 수원시 시장 이재준은 최근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 2차 개정을 단행하고 기후위기에 작동 대응하는 공원 계획과 설계, 수요자 중심의 공원 이용 환경 조성 등으로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생태환경과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저관리형 도시숲 공원계획 2만 이상 공원에 대한 전문 총괄기획과 MP, 지정 운영 양질 토양 기반 조성으로 수목의 지속 가능성 확보 폭염,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다층 숲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등이다. 이번 2차 개정 주요 내용은 친환경 토양 계량자드 바이오차, 바이오카어를 활용한 탄소 중립 토양 기반 조성 기준 마련, 탄소 흡수 우수 수종 초종 선정 제시 수원시 도시 물순환 계획에 따른 저영향 개발, 리드, 로 임팩트 디벨롭먼트, 기법 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 법적 기준, 적용 시점 명시 안내 어린이의 기초적 놀이 형태에 집중하는 놀이공간 계획 공원 내 맨발 걷기길 설치 기준 수립, 기존 이용 형태와 조화로운 공간 계획 유도 관련 시설 난립 방지 공원 녹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 추진자의 입안 제안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절차 안내 등이다. 지침의 명확한 전달 이해를 위한 지침 세부 내용을 보완해 사업 시행자의 지침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 적용 대상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무상 귀속 예정 도시공원, 시 자체 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재정비하는 도시공원 사업이다. 수원시는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전 사업 시행자의 지침 반영 점검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해 지침이 지향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수원시 정책 기조에 부합한 지침을 운영하겠다며 공원 조성 사업 1년의 과정에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고 점검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보전하고 이용자 중심의 무장애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